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2차 1교시 A형 첫 번째 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입니다. 예, 35점 나왔습니다. 네. 강의 아닙니다. 그냥 제가 공부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강의 아닙니다. 볼까요?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유재산입니다. 중개 대상물 아니고요.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동산이죠. 중개 대상물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은 특정한 토지, 건물, 그리고 기타 정착물을 말합니다.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예, 중개 대상물이고요.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중개 대상물 아닙니다. 중개 대상물은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을 말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관련된 설명 옳은 거인데요.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고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고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7명 이상 11명 이내 이 위원을 직무를 대행을 합니다. 정답 1번. 3번입니다. 2020년 10월 1일 20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약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예, 갑이 병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갑 소유로 복귀하고요. 갑이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해요. 계약은 유효인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갑이 병 명의로 맞춰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고요. 유효 아니고요. 기억 틀렸고요.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약정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과 을이 갑 소유의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의 요구에 따라서 병 명의로 갔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 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을은 뭐 계약서에도 빠져 있어요. 을은 갑을 대위해서 그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갑을 대위했다고요? 예, 그러면 갑이 병에게 하는 거죠. 예, 무효니까. 예, 갑을 대위해서 하면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이게 뭐 어쨌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을은 계약서에서 빠졌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계약서에 있는 갑을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디귿.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틀린 겁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분묘기지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고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고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분묘기지권은 취득이 됐는데 지료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가 없다. 5번이 옳지 않습니다. 5번인데요. 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모니터링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틀린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를 해야 되는데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안 됩니다. 틀린 거 1번이었고요. 6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집합건물의 매매 중개하면서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틀린 거. 예,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 부분이고요. 따로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주거 용도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구분 소유자는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요. 분리해서 처분은 안 되죠.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구분 소유자는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할 수 없죠. 네, 대지 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데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가 가진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정했으니까요. 자, 7번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설명 틀린 건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요.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잘 뽑고 직원관리 잘 해야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얘가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교육 먼저예요. 교육 먼저 한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고 교육받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자, 5번.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8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의 개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증 등의 개시에 대해서 틀린 거 보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하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하고요. 원본 게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했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인데요. 피특정 후견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특정 후견인은 괜찮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인데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2번이고요. 10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아닌 거, 주택의 임대관리, 관리대행은 법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 업무에 대행, 공제 업무, 이건 어디 뭐 세무사에서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아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카운셀링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국세징수법상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이고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주의 소개, 용역의 알선, 분양의 대행,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공제 업무는 아니고요. 카운셀링은 맞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거 보겠습니다. 공법상의 거래규제 규정되어 있고요. 벽면 및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규제도 그렇고 벽면 및 도배 공개해야 되고요. 일조 소음의 환경 조건 공개해야 되고요. 취득 시 부도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게 아닙니다.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요거는 이제 그 토지 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에 공개해야 할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세호 종료와 세율은 토지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에 공개해야 되는 거고, 문제에 대해서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 전속 중개 계약에 따라 전속 중개 계약, 여기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이게 전속 중개 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 이 두 가지에 말이 참 기네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 하고 공통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이 두 가지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취득 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토지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사항에 공개해야 할 내용이고요. 전속 중개 계약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는 아닙니다. 어렵네요. 기억 니은 디귿. 11번에 말이 너무 길어요. 11번에 기억 니은 디귿. 12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 신청 대리인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인 을에게 위임을 했어요.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그 최저가 금액이 10%죠. 넘는 때에만 갑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은 보통 안 하죠, 근데. 갑은 을을 대리해서 입찰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했으니까요.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했죠. 그러니까 위임했으니까 대리인으로서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고요. 갑의 입찰로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예, 본인한테 안 주더라도 그 대리인이니까 대리인한테 돌려줘야죠.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어떡해요? 예, 줘야죠. 물론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 신청을 했으면 보증금은 본인도 못 받는 거니까, 근데 대리인한테 보증금 줘야 됩니다. 신청할 수 있고요. 갑의 을이 위임인입니다. 갑에 대한 보수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매각대금을 지급했으면 등기가 소유권이 넘어온 걸로, 등기를 안 했어도 소유권이 넘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가 결정일 다음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잔금 지급했을 때, 잔금 지급한 날로, 부동산 일반적인 매매, 임대도 그랬죠. 잔금 지급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요. 그래서 굳이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게 거기 넣었으니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는 굳이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보존해야 되고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네들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 이거는 이 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도 요건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억 니은.
기억리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리고 그 건의 거래계약서는 굳이 보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1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요 서식에 기재되는 게 아닌 게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재됩니다.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 기록됩니다.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됩니다. 전문 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가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번호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재되는 사항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은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 전문 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1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기간 설명해야 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만 비재산적 손해는 아니고요. 재산상의 손해만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증 설정을 해야 하나 보증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 보증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 보장 금액과 다릅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재산상의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5번에 2번이었고요.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러니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습니다. 관할 지역 외가 아니라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했습니다. 틀린 게 니은디귿인데요.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할 때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 사항만 적어서 교부하면 됩니다. 관할 지역 내 이전은 변경 사항만 적어서 다시 재교부하면 됩니다. 이전 신고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그리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다는 거니까요.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뭐 이제 이전할 계약서, 임대계약서, 아니 매매계약서를 두 가지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틀린 게 니은과 디귿이고요. 리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는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하면 됩니다. 유들이 그 정도 유들이는 있죠. 니은 디귿 틀린 거 니은 디귿이었고요.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재개 신고 옳은 거
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약,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하나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외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초과 휴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건 이미 휴업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휴업 신고 때 이미 제출했으니까 다시 첨부할 수가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미 첨부했으니까요. 등록증을 그때 휴업 신고 때 이미 제출했으니까 또 내지는 않아요. 행정 업무가 좀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도록 좀 그냥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뭔가 다 처리가 되도록, 그리고 그 전에 받은 서류는 또 이제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자,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개신고 할 수 있어요. 전자문서에 의해서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줍니다. 재개했으니까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이제 없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없죠. 냈으니까. 그리고 18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이전 사실 신고했으면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요.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 신고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받았으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죠. 등록관청에 6개월 초과하는 휴업 신고. 와, 휴업했다고 간판 철거는 너무하죠. 기억니은 디귿.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 옳은 거.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인가, 중개행위에 포함되는가 판단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 또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가가 중요하죠.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여기는 소속이고요, 여기는 내가 개업했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고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이 아니라, 이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 없죠.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서 정해서 사용 권장은 가능합니다. 2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 그러니까 지금 벌금 혹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요. 토지 가격이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 아닌 거. 뭐 100분의 10, 100분의 30 이런 거 아닌 거 찾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면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토지가액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율이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 공시지가 토지가액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가 그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이고요. 벌금이 세죠. 벌금은 토지가액이나 토지가액의 30% 이하 그리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이네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다.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예, 벌금은 토지가액의 30% 이하,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5% 이하. 예, 잠깐 쉬었다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